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SKT가 길어져서 끊어서 가는데 우리 아까 SKT는 할 때는 이번에 좀 흔들 때 이벤트 드리븐으로 좀 일정 보면서 했으면 좋겠고 원래 좋게 보시던 게 SBS였잖아요. 이 얘기 좀 이제 좀 해보죠. 올해 이제 바텀아웃 되는 스토리 중에서 가장 좀 세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SBS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이번 자료를 기해서 또 TP를 추가적으로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드라마 자회사 외 가치가 뒤에 가 설명드리겠지만 드라마 자회사 외의 가치만 4천억 가까이 나오고요. 지금 시가총액 거의 80%가 나오고요. 드라마 자회사가 분사되고 나서 CJ가 스튜디오 드래곤 키웠듯이 거의 동일한 경로로 갈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의 가치만 보수적인 캡티브 점유율 가정하에서도 한 3천억 이상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두 개를 더해보시면 7천억 원이고요. 그럼 주가상으로 한 3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는 한 40% 이상 업사이드가 나온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인데 그 부분을 좀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봐주시면은 유인물의 11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채널별 드라마 라인업 평균 시청률에서 보시면 지상파가 뭐 옛날 같지 않다고는 해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한 1년 2개월치의 시청률 추이입니다. 보시면 전 라인업 평균이고요. SBS가 지금 이 작년도 상반기 정도를 제외하면 항상 탑티어에 있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항상 탑티어예요. 놀랍네요. 그러니까 부침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라인업이. 뭐 특정 라인업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종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카이캐슬 끝나고 나서 낙폭을 보시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업의 특정 퀄리티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롤오버가 되느냐 아니냐가 사실은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서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제 1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이제 올해 드라마 라인업들이 이미 알려진 게 지금 15편입니다. 이 15편을 테이블화한 이유는 뭐냐면 SBS가 1년간 송출할 수 있는 드라마는 20편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15편이 지금 연출과 작가 그리고 상당한 부분 배우 라인업까지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죠. 라인업의 포워드 가시성이 올해 연간 물량의 한 70% 이상이 확보가 돼 있다는 뜻이고요. 이 70이라는 숫자를 전년 이맘때랑 비교를 하면 20%포인트가 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SBS, MBC, KBS 같은 경우에 전체 연간 라인업에 현재 지금 한 3월 정도 시점에서 50%만 채운 상태로 갔어요. 나머지는 그때그때 라인업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PD 작가 조합에서 이거는 무조건 SBS에서 저희가 몇 월 달에 틀게요라고 확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SBS가 라인업의 가시성이 굉장히 길어진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1분기 중에 방영된 드라마들의 평균적인 시청률을 보시면 일단 5% 밑으로는 없다. 5% 밑으로는 없다라는 거고 지금 금토 드라마 열혈사진은 또 지상파 중에서 오랜만에 또 14%. 삼화 네트워크가 제작했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게 드라마 사업부 분사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소한 공동 제작 형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1년에 30편 플러스 알파의 캐파를 가져가고 있지만 30편 플러스 알파를 본인들이 다 100% 제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획 제작한 드라마 라인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협상력 우위에 있는 캡티브 제작사들이 협상력 열위에 있는 독립 제작사들과 이제 한쪽은 기획, 한쪽은 제작을 맡는 형태로 가서 일정 부분 레비뉴를 쉐어하게 되고요. 이런 프로젝트랑 직접적으로 다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합해서 전체 기획 제작 라인업이 스튜디오 드래곤 기준으로 보면은 CJ 계열 채널의 전체 캐파 물량의 90% 이상을 캡티브 하우스에서 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율이 SBS는 현재 30%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게 분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1년 안에 이거는 60%, 70%까지는 그냥 가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얘기 듣다 말고 잠깐 베가본드가 셀트론 엔터테인먼트에서 이거 제작. 맞습니다. 셀트론. 이번에 자전거 무슨 영화도 대박. 자전차왕 원복동이 이제 대박 망했고요.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베가본드가 불안한데? 처참하게 뭐 이제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 SBS 여기 이제 분산 법인은요.
여기는 제작사들이랑 그러면 공동 제작 뭐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일단은 자체 제작 엔터티가 있고요. 지금 SBS 밑에 100% 자회사로 더 스토리웍스라는 스토리웍스. 예, 비상장 회사가 있고 이 회사에서 17명의 작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명 작가면은 캐파로 보면은 12편 됩니다. 11.7편. 보통은 작가 한 분이 3년에 2편 정도, 예. 1년에 한 편 꾸준히 내시기는 쉽지는 않고 3년에 2편 캐파로 보시면 18명 작가면은 12편이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모 채널 송출 캐파 20편 대비로 60%까지는 언제든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지금 30% 미만 레벨에서 60%까지는 언제든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드라마 제작사 자회사 쪽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장 넘겨서 보시면 13페이지에 이게 이제 예능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채널의 종합적인 어떤 위상을 봤을 때 예능은 지난 뭐 1년 지금 17년 9월부터면 거의 뭐 1년 반입니다. 1년 반치의 주 7일 예능 전체 라인업의 평균 시청률입니다. 보시면은 SBS가 상당히 압도적입니다. 그냥 다 보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골목 식당, 그래서 동상이몽 뭐 다 많이 보는 다 예,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동상이몽도 주 의외로 7일 중에 5일이 SBS가 부동의 원탑이고요. 유일하게 예능의 15초당 광고 단가가 같은 채널 15초당 드라마 단가보다 같거나 높은 유일한 채널. 다른 채널이랑 평균 시청 차이가 꽤 예능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네. 예능은 압도적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 7일 중에 5일이 완전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정글의 법칙. 근데 앞으로 골모식당 안 볼 거야. 조보아가 안 나온다 그래서 뭐 잊혀졌어. 뭐 그렇게 이렇게 하나 정도 빠져도 타격이 없는 게 네, 불타는 청춘 뭐 다 동시간대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에요. 네. 불타는 청춘은 정말 왜 보나 싶은데 나 같은 노땅들 나와서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본다. 저도 안 보는데. 네, 네.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예능은 상당히 압도적인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 쪽에서만 조금 이제 색깔을 내면 엣지를 주면 분명히 광고 단가 부분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단가 잠깐 언급을 드리면 광고 단가를 TVN이 4년 동안 4배 올리는 동안에 지상파 3사 평균 4년 동안 5% 올렸습니다. 4년 누적입니다. 1년에 1.2%씩.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지상파 중간 광고가 그냥 동등한 수준으로 허용만 돼도 슬롯이 늘든, 그러니까 Q가 늘든 P가 늘든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럼 P가 올라갈 룸이 과연 있나요? 지금 보면은 15초당으로 제일 많이 받는 지상파가 1,6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TVN이 이미 15초당 2천만 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이미 한번 뚫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룸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SBS에서 광고가 세일즈의 중심은 아니에요. 중심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드라마 자회사의 평가증 이게 한 꼭지가 있는데 이거를 발현하는 스텝이 내부 정리 이미 스텝 1 나왔고 스텝 2가 이제 4월로 예상되는 분사, 스텝 3가 분사 이후에 프리 IPO 투자 유치, 스텝 4가 푹수수 법인 떨어져 나오면서 컨텐츠 사용료 올라간다는 부분, 그리고 스텝 5 정도가 이제 하반기에 중간 광고까지 이제는 도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텝 6가 내년도에 도쿄 올림. 이건 뭐 너무 먼 미래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지금 걸리적거릴 만한 부분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뭐 아시는 것처럼 지상파 방송사는 재무 구조도 뭐 거의 깡패급입니다. 아주 좋아요. 예. 적자가 안 나는 비즈니스고. 예. 그래서 정말 단 하나 유일하게 제가 뭐 단점 아닌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거래가 안 된다는 거. 거래량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게 기관 수급이 막 원활하게 오면서 이게 빵 터져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된다는 그거 하나 딱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0이라는 거. 그죠. 할 수가 외국인이 없잖아요. 단 한 주도 보유할 수 없다는 거. 예. 그게 이제 어떤 강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정말로 강력한 트리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모르죠. 뭐 거래 없이 이렇게 갭으로.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지금의 시가총액 레벨에서는 4천억 후반에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네. 예. 제가 진짜 제가 약간 이제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정말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려면 첫 번째로 일단 재무 구조가 아주 좋아야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뒤통수 맞을 일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지상파 방송사는 제목이 아주 좋아요. 지상파가 진짜 네. SBS 그리고 얘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시총 얘기하니까 네. 진짜 좀 싸다는 느낌 네. 들긴 들어요 진짜. 그래서 밑에 이제 14페이지로 제가 도식화를 해드린 게 지금 이 기획 제작 편수가 100% 자회사인 더 스토리웍스에서 해왔던 겁니다. 2010년도 요 한 편이 뭐냐면 시크릿 가든입니다. 김은숙 작가. 지금은 TVN으로 넘어간 이제 김은숙 작가의 어떤 그 초기 스테이지의 작품이죠. 이거를 더 스토리웍스 있을 때 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쭉 흘러와서 작년도에 6편 했는데 그 안에 넷플릭스에 판매된 사회찬미 이종석 씨 주연의 그거 포함해서 고현정 씨 주연의 리턴 다 지금 자체 제작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사 이후에는 캡티브 MS 60% 수준인 12편까지는 빠르게 늘어난다. 그럼 외형이 지금 30편 만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연매출이 한 4천억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은 올해 예상 기준으로는 뭐 7, 800억 수준인 거고요. 그러면은 그거에 한 40% 레벨까지는 금방 간다는 거죠. 30편 대비 12편이니까. 그러면 40% 이제 0.4를 곱해보시면 대략적으로는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다는 거죠. 매출은 뭐 한 1,500억 전후가 될 수 있겠고 대작 성과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1,500억 전후가 될 수 있겠고 영업이익은 뭐 어라운드로 보면은 150억에서 200억 사이는 가능하겠구나. 네, 이런 계산이 나오죠. 여기서 그러면 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이종석 씨 나온 작품이 그럼 넷플릭스 자체 제작한 건데 넷플릭스한테 또 판매를 합니까? SBS 원래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상파가 신사 협정을 맺은 게 있어요. 신작은 넷플릭스에 팔지 말자. 돼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3부작 단막극이에요. 60분짜리 다 3부작인데 이거를 넷플릭스에 동시방영으로 팔았어요. 문제는 신작을 동시방영으로 팔지 말자고 했는데 팔았거든요. 그래서 KBS랑 MBC에서 신사협정을 위반했다. 1년 동안은 신작 팔지 말자 그랬는데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SBS가 이거는 단막극이라서 예외적인 케이스로 이거는 해야 되고 신사협정 어긴 게 한마디로 이제 얘기한 거죠. 변명을 한 건데 변명 아닌 변명을 한 건데 그만큼 SBS는 지금 굉장히 플렉서블하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지금 폭스수도 어떻게 보면은 폭스수도 키우는 부분이지만 컨텐츠료 받아서 투자해서 더 좋은 퀄리티의 양질의 라인업이 나오면 사회찬미 팔았듯이 팔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SBS의 어떤 업사이드를 그러네요. 유연하네요. 굉장히 세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한 장 넘겨보시면 광고 얘기합시다. 광고 쪽도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광고 쪽은 뭐 히스토리컬리 쭉 놔두긴 했는데 2017년 18년을 보시면 시장 대비 상당히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올해가 홀수인가요? 짝수인가요? 올해는 홀수해입니다. 네, 홀수해라서 중계권 이슈는 없어요. 네, 근데 지금 17년 18년도에 이렇게 아웃퍼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그 유사 중간 광고를 도입한 부분이죠. 프리미엄 CM이라고 해서 중간에 끊어서 1분 정도 15초짜리 4개 넣는 그 광고가 그나마 도입이 됨으로써 좀 이제 시장 대비로는 좀 아웃하는 그림이 나왔고요. 올해는 최근에 이제 제일기획이 연간 광고 우리나라 광고 시장 전망한 데 따르면 지상파가 작년에 6% 빠졌는데 올해는 2% 플러스로 돌아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시장을 아웃한다라고 보면은 뭐 미드 싱글 이상 그로스 나올 것 같고요. 하반기 때 예상했던 시점보다 빠르게 중간 광고까지 도입이 되면은 뭐 서프라이즈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서 앞단에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히 깔아주는 이익. 지금 드라마 자회사를 제외하고 나면은 광고, 중계권, 예능 이게 이제 깔아주는 이익이 되거든요. 이 깔아주는 이익이 현재는 250억 전후의 레벨인데 이 레벨이 이제는 300개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깔아주는 이익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분명히 이 광고 업황이 최악은 지나는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올해 앞으로 포워드로 봤을 때 올해는 기술적 반등, 내년에는 중간 광고가 도입된 효과가 풀 이어로 반영되면서 약간의 성장을 구가하는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해외 가보면 우리나라 광고 되게 적은 편이에요. 정말 적습니다. 네. 못 봐요. 그죠? 미국 같은 데 보면 진짜. 제가 자료 본 자료에는 언급을 해드렸는데 차트도 있는데 60분 송출 시간에 18분에서 20분이 광고입니다. 미국 기준이니까. 보지 말라는. 스포츠 경기도 미스트 같은 거 보세요. 그냥 계속 나오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공중파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계속
딴지가 어딘지 모르겠어. 좀 열어줘도 될 텐데. 이제는 열어줄 만한 사실은 더 이상 막을 만한 명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상파를 컨텐츠 공급의 중요한 소스로 인정한다면 더 이상 안 열어주긴 어렵다. 왜냐하면 지상파 광고 시장 지금 보시면 특정 해에는 15%씩 또 빠졌고요. 여기 보시면 15%씩 빠졌죠. 6% 7%씩 지금 거의 시장이 3, 4년째 한 40%가 없어졌어요. 30% 이상의 시장이. 그러면 결국은 투자 재원 조달이 안 되고 그래서 지상파 컨텐츠가 나빠졌던 거예요. 지상파 이렇게 되면 힘들다니까 이렇게 되면. 네, 지상파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네, 결국은 모든 건 자본의 논리입니다. 더 이상 150억, 200억짜리 드라마를 만들 자본이 광고 시장 꺾어지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자본에서 돈을 들고 온 CJ 쪽에서 돈 줄 테니 와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보시면은 이거는 사실 좀 긴 그림에서 보시면 그렇게 CJ 쪽으로 가셨던 분들이 스튜디오 드래곤 지분을 매입하고 1년 반, 2년 정도 된 작년 말에 터실 분들은 또 많이 터셨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또 만약에 지분이 제로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지분이 제로가 되고 SBS 쪽으로 이제 올해부터 포워드 1년 동안 푹수수로부터 받는 컨텐츠 이용료 그리고 글로벌 OTT 쪽에 별도로 매출을 일으켜서 받는 그런 현금 그리고 중간 광고 좋아지면서 약간 애드업이 되는 그런 이제 캐시플로우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도 250억, 300억짜리 1년에 두세 편씩 운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은숙 작가님, 김은희 작가님 와주세요. 뭐 옛 추억을 들먹일 필요도 없죠. 리워드를 드릴 테니 이렇게 하면은 시크릿 가든 또 한번 네. 재현해 봅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바게닝 파워가 스토리텔러한테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비저블하다는 거예요. 제가 TVN 3년 전에 두 번째 20살이라는 드라마 저는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최지우 씨가 다 봤어요. 드라마도 재밌었고 최지우 씨가 TVN에 나온다. 아 그거가 거의 에이프릴에서 이슈는 저 혼자 됐는데 저 혼자 저는 크게 받아들였어요. 그거를 그 부분 그게 3년 전입니다. 이상윤이랑 네. 이상윤 씨 같이 나왔죠. 이상윤 씨는 TV에 드라마라는 게 그 1988 뭐 1944 해가지고 1988, 1997까지만 유명하지 않은 해도 배우들이 나왔던 거예요. 서인국 씨, 뭐 정은지 씨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선순환에 딱 방점을 찍은 게 최지우 씨 주연의 두 번째 20살이라는 TVN 드라마가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박보영 씨 나오고 최지우 씨만큼은 아니지만 또 박보영 나오고 이러면서 해서 이제 지금 이제 미생 도깨비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시그널로서 SBS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SBS도 워낙 자회사도 많고 그래서 연결을 봐야 되는 연결입니다. 그리고 네, 연결로 봐야 됩니다. 분사 그리고 SBS가 제가 본문에는 이 차트가 있는데 SBS가 작년 똑같이 2017년 18년이 되게 중요했던 해인 게 요때부터 웬만한 자회사들을 웬만한 비즈니스들을 다 자회사로 쪼개면서 많이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본문 33페이지에 그 미디어 그룹 지배구조표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취득일 기준으로 16, 17, 18인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네. 보시면 더 스토리웍스 드라마 제작 자회사 16년에 쪼갰고요. 디지털 뉴미디어 뉴스 플랫폼 17년도 그리고 18년 11월 달에 SBS 아프리카 TV라고 JV를 설립했습니다. 게임 방송. e스포츠와 관련된 컨텐츠만 전문적으로 하고자 작년 8년에 만들었는 작년 11월 얼마 안 됐습니다. 쪼갰고요. 그다음에 17년 9월에 플랜K 엔터사도 있습니다. 지금 소속 연예인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엔터사 지분도 34% 투자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16년 12월에는 이 유한회사인데 KCP라고 지상파 3사의 컨텐츠를 컴캐스트 통해서 VOD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 회사도 16년 말에. 그러니까 지금 지난 2년 동안 SBS가 꾸준히 지상파 VOD의 해외 유통, 그 다음에 e스포츠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 강화, 그 다음에 드라마 제작, 다 전문화된 꼭지, 뉴 미디어 뉴스 플랫폼, 이런 SNS 대응하는 거죠. 이런 쪽으로 다 이미 분사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 자회사 분사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시간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정말 모든 조건들이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리고 푹수수 딜과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노조 이슈가 해결이 된 현 상황에서는 이 딜을 미룰 명분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2분기 중에는 딜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굉장히 가시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네.
SBS는 연관으로 참 잘 보셔야 되는 종목 같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리버. 네. 아이리버는 지금 이제 NR을 했었고 NR로 이제 자료를 쓴 건데 SK텔레콤 미디어 전략의 어떤 천병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작년도 이제 매출이 공시가 됐는데 거의 10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비즈니스 편제가 이제 가장 많이 바뀌었던 부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는 이제 플로라는 음원 플랫폼, 또 하나는 아이리버 레이블 하에 B2B 음원 유통, 그러니까 SM, JYP, 방탄이 있는 빅히트 엔터의 모든 음반 음원 유통을 아이리버가 합니다. 이게 포인트 같아. 방탄이 여기에서 음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 3사는 독점이죠. 한 회사밖에 안 시켜요 원래. 그러니까 수많은 연예 기획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SM, JYP, 빅히트는 아이리버가 합니다. 되게 메이저인데. 예. 그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사업이 새로 들어온 사업이 MD 사업. 그러니까 요즘 연예인들 굿즈 판매가 되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SM 향으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굿즈 같은,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신사업이 이미 최근 분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 60%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MP3는 너무 오래됐지만 하여튼 이거 사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완전히 지금은 SK텔레콤의 뮤직 컨텐츠 또는 K-팝 아티스트들과 관련된 컨텐츠와 관련된 비즈니스로 완전히 탈바꿈한 상황입니다. 예. 그 비중이 이미 60% 넘었어요. 그쪽으로 이제 올해 그로스가 나오는 거고, 이런 종목은 잘 아시겠지만 PSR로 보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밸류에이션 이익으로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니까. 이익은 올해까지는 투자 구간이고요. 그렇네요. 지금 올해 예상 기준의 포워드 PSR이 한 2.5배에서 2.7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로엔과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뭐 로엔의 히스토리컬 하이 PSR은 5배가 넘죠. 예. 그래서 지금 5천억 시총도 결코 비싼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한 장 넘겨서 보시면 지금 이제 핵심은 B2C예요. B2C 플랫폼인 이 로엔 얘기하신 김에 그러면 여기 멜론인가요? 아이리버랑 맞습니다. 요 비즈니스 범주랑 로엔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이를 좋은 질문인데요. 예. 로엔과 지금 아이리버를 비교를 해드리면 로엔도 B2C 음원 플랫폼인 멜론이 있고요. 또 B2B 음원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은 로엔은 연예 매니지먼트를 직접 하고 있고요. 네. 카카오엠 산하에 IUC를 비롯해서 수많은 레이블들이 있습니다. 마치 CJ ENM이 쫙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연예 매니지먼트를 직접 하고 있는 반면에 아이리버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MD만. 오히려 이게 고객사만 확실하면 마진은 더 좋을 수 있어요. MD 비즈니스가.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각각의 비즈니스 편제 하에서의 경쟁력을 체크해 본다면은 뭐 B2C 플랫폼은 당연히 로엔 윈이고요. 그다음 뭐 카카오 M이니까 카카오 M 윈이고요. 그다음에 B2B 유통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JYP 빅히트 그리고 SM을 다 잡고 있는 아이리버가 조금 우위에 있지 않나. 1대1이죠. 그로스는 확실히 강해요, 여기. 그로스. 예, 맞습니다. 원래 이게 아까 PSR 아까 말씀하셨죠. 옛날에 카페 익사 생각하시면 되지.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로스는 돋보여. 핵심은 그겁니다. 플로가 과연 지금 멜론의 아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즉 진이는 일단 제껴야 돼요. 2위인 진 17페이지 보시면 저 진이 쓰는데. 일단 진은 제낄 것 같은데요. 저도 진이 씁니다. 네. 저도 진이 씁니다만. 네. 일단 진이를 제끼고 정말로 멜론을 위협하는 근방의 어떤 수준까지 간다라는 가정이면은 사실 정말로 PSR 뭐 3-4배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SK텔레콤, 저는 SK텔레콤과 카카오의 이런 어떤 음원 싸움에서 사실 멜론도 SK텔레콤이 다 키운 거를 카카오가 인수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SK텔레콤은 모바일 사업자다 보니까 이 플로에 대한 할인을 빌링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빌링이 들어갈 때 일부를 할인해주는 반대급부로 높은 요금제를 유도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반값 9,000원짜리 반값 4,500원 할인받는 것 같지만 4,500원을 다 할인받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카카오는 MAU가 훨씬 높은 플랫폼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무료거든요. 카카오는 우리가 빌링을 안 받잖아요. 그럼 요는 뭐냐면 멜론에 대한 프로모션을 하려면 알로 다 마케팅비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네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과 카카오가 정말로
피 튀기는 마케팅 대전으로 뭐 극한으로 치닫는 수준까지 간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텔레콤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이게 두 종목 다 SKT 우리 처음 했던 종목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합종 연회해가지고 뭔가 나오냐 보다 보니까 맞습니다. SBS를 보는 거고 아이리버도 어떻게 보면 플루라는 어떤 그렇죠, 보는 건데 텔레콤이 뭐 소위 속된 말로 각 잡고 키우는 지금 종목이고요. 저는 NR로 해놨지만 아이리버가 좋아 보여. 각 잡고 키운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SKT가 멜론 내보내고 이 각을 보십시오. 이거 17페이지에 각이 나오잖아요. 각도가. 일단 사명 받고 25도 정도 각도가 나오잖아요. 자꾸 옛날 MP3 생각나서 사명 받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 비즈니스는 이제 지금 매출로 순수하게 MP3는 진짜 10%도 안 되고요. 5%도 안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일단은 완전히 지금 플로, B2B 유통, 음원 유통, 그리고 MD. 지금 MD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방신기가 작년에 일본에서만 공연 매출이 1,000억이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MD 상품 매출이 400억이에요. 놀라셨죠? 네. 별거 생각 명동 가면 중국 사람들 우리 와가지고 사진 사잖아요. 우리가 굿즈 사고 이제 그 SM 그 강남 거기 가면은 다 팔잖아요. 딸 있으니까 많이 살 거 아니에요. 10만 원짜리 콘서트 티켓 사면서 4만 원치 경광봉이랑 이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만 원치 산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없이 마진을 캡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고객사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모객 많이 하는 SM이니까. 저 이거 이해했어. 뭐냐면 저 안 그래도 그 설명 듣다가 도대체 멜론은 카카오한테 왜 팔았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플로를 왜 키우고 있지? 이 질문을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다 이거 갑자기 이제 김호 연구원 쓰신 이 글을 읽어보니까 답이 있네요. 답이 다 있죠. 음원 플랫폼 플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죠. 음원은 옥수가 제공한 영상 콘텐츠의 보완제 역할을 하고 그럼요. AI 스피커의 핵심 콘텐츠로서 기능한다. 그러니까 텔레콤의 큰 그림으로 보셨네요. 그러네요. 빅피처네. 그러니까 좋아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SKT는 저 미래 세대가 아니라 저는 데일리 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 미니를 매일 써요. 말도 잘 알아듣고 점점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 나와바리 받았네요. 그럼요. SKT가 꿈꾸는 세상에 결국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들어가는 기업이 맞습니다. SBS의 컨텐츠, 그렇네요. 또 플로의 컨텐츠라고. 그리고 SK텔레콤의 전략을 잘 보시면 각 분야의 1등하고만 손을 잡아요. 지상파 제일 잘하는 SBS, 그 다음에 엔터 제일 잘하는 SM 하고 다 전략적으로 컨텐츠 완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이건 SM이랑은 지분도 섞었고요. 이거는 카페24 같은 기업이네요. 다만 이제 텔레콤은 워낙 다른 게 무거우니까. 텔레콤은 뭐냐면 아까 그거예요. 원래 통신의 가치가 워낙 훼손되고 있으니까 나머지가 애드되는 거가 훨씬 커야 이게 나가는 물에 비해서 들어오는 물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아직 이론들이 아직은 애드되는 거 다 더해봤자 뭐 5조 될까 말까니까. 근데 이게 정말로 컨텐츠가 3, 4조 이상 뭐 될 수 있고 11번가가 3조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플랫폼 1조 더해서 예를 들어 8, 9조 각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 8, 9조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더 받는 거죠. 리레이트. 여기 실적 보면은 2018년에 플로우 부분이랑 컨텐츠 부분이 없던 게 확 붙어버리는데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 컨텐츠가 B2B 유통이고요. 컨텐츠 유통이구나. 그리고 플로우는 플로우고요. 매출이 폭증하고 있어. 폭증입니다. 오케이. 우리 3부로 나눠서 했는데 일단 마무리 짓고 우리 일정 보러 갑시다. 오늘 수요일이었죠? 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전에 녹음했었는데 이거 잘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염찬이 알아서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1년!